세계인권선언 제7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대한애국당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조원진 대표님, 인지연 수석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같이 많은 일을 해온 김태훈 변호사님, 재성호 교수님, 강철환 대표님, 그리고 먼데서 온 베네딕트 로저스와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70년 전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가 어떻게 세계인권 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자체도 70주년 세계인권 선언문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내내 인권은 전쟁, 범죄, 제노사이드 등의 잔혹하고 반인도적인 범죄에 광범위하게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의 대학살에 대해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라는 끔찍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600만 유대인 포로들을 상대로 벌어진 독가스실 학살, 생체 실험, 고문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느낀 강한 혐오감은 바로 뉴렌베르크 재판, 또 국제군사재판,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연합진영이 강조했던 4개의 기본적 인권 분야, 즉 언론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해방,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도 일맥상통한 결과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 기준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이 국제인권운동은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이 되면서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축사에서도 많이 이 대목이 나왔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정신이 담긴 이 선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명시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조약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유엔 헌장에 포함이 되면서 그 자체가 법적 효력에 상응한 효과를 가지게 되어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945년 이래로 현재까지 여러 국제인권 조약들이 채택이 되고 관련 기구들이 생겨나면서 지구촌의 다양한 인권 문제는 법적인 측면에서나 때로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다뤄지면서 인권 논의는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국제조약과 관습법들은 특히 국제인권법의 중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인권 유린에 맞서 나름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보리 827호에 의해서 93년 5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그것이 설치가 되었고, 안보리 955호에 의해 94년에는 르완다 종족분쟁 및 제노사이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이 된 것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킬링필드로 불리는 캄보디아 내전 때의 크메르루지 반인권 범죄자 처벌을 위해 유엔 캄보디아 정부 간 협상을 통해 2003년에 전례가 없는 혼합 법정이 출범된 사례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문제는 북한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이 된 지 70년이 된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도 인권에 대한 범죄가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문의 30개 조항 모두를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UN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13년 3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창설을 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2014년 2월에 발표된 이 COI 보고서는 이제까지 나온 보고서 중 가장 포괄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핵심, COI 보고서의 핵심은 북한의 3대에 걸친 수십 년간의 조직적 인권 탄압이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반인도 범죄는 제노사이드, 전쟁 범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법상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 보고서는 뒤늦게나마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UN 인권이사회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지금 북한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반인도 범죄 행위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또 북한 인권 범죄가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킨다고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도 북한 인권법을 지난 2016년 3월 11년 만에 통과시키며 나름 유엔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르는 듯 했지만 결국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고 북한 인권대사도 저 이후 임명이 안 되고 흐지부지하게 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반면 미국은 연일 인권 문제를 놓고 북한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인권선언문 7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스티브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최영애 노동당 부위원장을 인권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1일에는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올린 후속 조치로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IMF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테러 지원국은 IMF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또한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내고 세계 등급으로 국가들을 분류를 하는데 북한은 올해도 16년째 최하 등급인 T3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이 북한을 비롯한 T3 국가들에 대해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은 결국 국제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북한 인권을 핵심 국정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 정신에 부합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소화하는 행위는 분명히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인권 보호는 국제사회의 대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타이드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스포츠, 문화, 투자 활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이콧 캠페인을 벌였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최소 COI 권고안에 걸맞은 인권 정책을 수립해서 떳떳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감시망과 법적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온 북한에게 인권 문제는 분명 국제사회로부터 은폐하고 싶은 비밀일 것입니다.
비밀을 파헤치며 벌까지 주겠다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얼마나 싫을지 대략 짐작이 가실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남북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봐야 하는 아주 심각한 국제 이슈입니다. 지금같이 계속 침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침묵은 분명 범죄에 대한 방조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니얼 골드하겐 하버드대 교수는 홀로코스트의 책임이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한 독일인 전체에게 있다고 히틀러의 충성스러운 집행자들이라는 저서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커비 위원장이 얘기한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행위를 무관심으로 대한다면 그 범죄의 책임은 골드하겐 교수가 지적했듯이 북한 당국뿐만이 아니라 침묵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유엔과 국제사회가 앞장서서 지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에 지금 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회의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